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국가의 기능. 한쪽은요, 필요하다 쪽과 한쪽은 필요하지 않다 쪽이 있어요. 필요하다 쪽과 필요하지 않다는 쪽. 필요하다. 국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국가는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 기능이 뭐냐?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으로 나눠진대요. 뭐라고요?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으로 나눠진대. 2차적 기능으로. 일차적 기능은요. 1차적 기능.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안전이죠. 안전. 국가는 뭐 해야 된다?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 국가 안보. 국방이죠. 치안. 이런 거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1차적 기능. 그래서 국가는 필요하다. 응? 아시겠죠? 다음에 국가 필요하다. 2차적 기능으로 필요하다. 복지의 문제죠. 있죠. 복지의 문제. 사회적인 안정망. 이런 측면에서 국가는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필요하다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국가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이들을 우리는 무정부주의자. 다시 뭐라고요? 무정부주의자라고 합니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영어로 아나키즘 그러죠. 아나키즘. 그렇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 하면 떠오르는 사상가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상가 바쿠닌 보이고요. 서양의 바쿠닌. 프루동 같은 인물도 있죠. 프루동. 여러분들 뭐 프루동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 파괴의 정렬만큼 창조적인 게 없다. 뭐라고요? 파괴의 정렬만큼 창조적인 게 없다. 어떤 국가적인 어떤 틀이 있다면 그걸 과감히 파괴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창조다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할 정도의 무정부주의자. 서양의 무정부주의자가 있다면 어디에도 무정부주의자가 있을까요? 동양에도 무정부주의자가 있습니다. 동양의 무정부주의자. 이분이 떠오르면 스님이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말. 내가, 난, 종아리. 종아리에 난 털 하나도 뽑지 않겠다. 타락 하나라도 절대 뽑지 않겠다. 내 종아리에 난 털 하나도 뽑지 않겠다. 양자입니다. 양자. 동양의 아나키스트. 양자. 스님이 오늘 선곡한 이유 알겠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let it be. 이런 얘기 했었죠. 비틀스는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체제,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을 부정한 노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의 양자와 같은 인물이죠. 양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국가의 기능과 이야기해서 그 세 번째 국가의 기능 측면 말고 이제 국가의 역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의 뭐요?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요.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부터 좀 이야기를 같이 해봐야 돼요. 좀 편하게 한번 쌤이 필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18세기. 무슨 혁명이 떠오른 것이죠? 외우기도 쉽죠? 1789.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도덕일단원에서 얘기했던 그 자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성공이 됐고
이로 인해서 18세기 분위기는 자유가 업된 분위기예요. 업된 분위기. 자유가 업된 분위기.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죠. 국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 역할이 되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18세기의 분위기의 국가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다른 표현으로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소극적 국가관.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렇게도 얘기하죠. 부터의 자유. 그럼 여기서 뭐뭐가 국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자유죠. 그렇죠? 영어로 말한다면 from the state. from the state의 분위기가 바로 18세기의 분위기였다. 더 떠오른 게 뭐가 있죠? 18세기 더 이상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도 말라. 시장에 간섭하지도 말라. 그렇죠? 고전적 자본주의도 떠오릅니다.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는요. 아담 스미스가 떠오르고. 아담 스미스. 고전적 자본주의. 국방과 치안에만 신경 써라. 야경 국가론. 정부가 크다 작다? 정부가 작습니다. 작은 정부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소극적 국가.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소극적 국가관으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아담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실패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20세기 초에 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얘기하죠. 적극적 국가관. 자, 분필이 빨간색을. 자, 소극적 국가관이 나왔고요. 흐름이 바꿔져서 적극적 국가관으로 바꿔집니다. 적극적 국가관. 그래서 국가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되죠. 개입주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론이 되죠. 큰 정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케인즈요. 케인즈의 뉴딜 정책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케인즈. from the state가 아니고 from이 아니고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되죠. by the state가 됩니다. 국가에 의하여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지 컨셉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지권이 향상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 이 정부는 다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정부의 실패라 그러죠. 이러면서 20세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다시 올라갑니다.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영국의 대처,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다른 표현으로 대처리즘,
대처리즘 혹은 레이건노믹스 그렇습니다. 레이거노믹스 이코노믹스하고 레이건하고 결합된 표현이죠.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시 예전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자, 이 신자유주의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작은 정부로의 회귀라고 합니다. 작은 정부로의 회귀. 회귀란 말은 다시 되돌아간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자, 컨셉의 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자유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국가가 소극적이었으나 문제점, 어떤 문제점? 빈부격차라는 그 문제점이 나오면서 큰 정부로 갑니다.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그 성장에 어떤 저해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부가 실패가 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로 하면서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빔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국가관 관련된 이야기를 봅시다. 국가 발생이로 옆에 써놓고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에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자비심 때문이 아니래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들이 진실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달성하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아담 스미스의 논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랬을 때 저절로 국가의 부는 뭐 쌓이는 것이고 이거 국부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치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역할 봅시다. 만일 우리가 마음대로 좋은 나뭇잎을 골라서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의 행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굶어 죽는 목 짧은 기린의 순환을 지나쳐서는 안 된대요. 뭘 지나쳐서 안 된다고요? 목이 짧은 기린, 이 기린. 약자죠, 약자. 약자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또한 땅에 떨어져 싸움에 짓밟히는 잎사귀나 목이 긴 기린의 과식과 탐욕이 보여주는 추한 모습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적극적 국가관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관련된 이 그림, 이전에 나왔던 정육점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시문에 자주 등장한 내용이니까 그림과 같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선생님이 수업을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